조합 설립 절차로 가겠습니다. 지역조합이나 직장조합이 주택을 마련한다. 다른 말로 건설한다. 조합주택을 직접 짓겠다. 이때는 시군구청장 인가받습니다. 근데 인가받은 조합을 변경하거나 해산할 때도 역시 인가입니다. 자, 근데 조합 설립 인가받을 때는 아까 모집은 54신공이었죠. 인가받을 때는 좀 더 요건이 강화됩니다. 80% 사용권. 모집은 50% 사용권이었죠. 인가받을 때는 80% 사용권까지 갖춰야 돼요. 그리고 15% 소유권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84, 15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모집은 54신공, 인가는 84, 15소. 80% 사용권, 15% 소유권. 예, 최소한도 15% 이상 이 말입니다. 소유권. 예. 자, 그 다음에 직장조합인데 직접 짓지는 말고 국민주택 우선 공급받을 목적일 때는 신고라 그랬죠. 근데 신고한 조합을 변경 해산도 역시 신고입니다. 자, 이건 어때요? 인가받은 건 변경 해산도 인가죠. 근데 신고한 거는 변경 해산도 신고라는 겁니다. 이때 인가, 허가하면 다 틀린다. 시험에 5번 나왔어. 그럼 시험에 나올 때 신고하고 설립한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을 변경 해산하는 건, 그렇게 말하면 신고한 걸 변경하는 건 신고. 이건 너무 쉽죠, 그죠? 그러니까 시험에 그렇게 안 나오고, 국민주택 우선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을 해산하는 것은 이렇게 내요. 그럼 뭐요? 처음에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 설립할 때 신고했죠? 그걸 변경할 때도 신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하는 말 안 보여주고 한다입니다. 그냥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 이런 공부했는 사람은 이거 신고하고 설립했다. 그리고 변경해산도 신고다. 인가 아니고. 인가받은 거 변경해산 인가지만 요거는 처음에 인가받은 게 아니고 신고하고 설립했는 거죠. 그죠? 그럼 신고란 말이 안 보이더라도 변경해산하면 신고니까 신고 이렇게 됩니다. 이때 인가하면 틀린다. 이게 시험에 5번 나왔다. 여기서 사람들이 잘 쏘으니까. 예. 자, 확실히 모르더라도 이렇게 한번 들어두고 나중에 책을 보시면은, 예? 좀 여기를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리모델링 조합 설립할 때는 역시 인가죠. 근데 지역 직장 조합 설립할 때는 여기는 어때요? 조합주택 지으니까 대지가 필요하죠. 그죠? 대지에 84, 15소가 필요한데 이건 어때요? 자기들이 직접 짓는 거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대지 수리 필요 없어요. 이거는 공주택 공급받는 거니까 공급 신청 안 되니까 대지 필요 없죠. 그죠? 근데 리모델링 조합은 어때요?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리모델링 하는데 공동주택이 있고 대지가 이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지 서류는 필요 없어요. 그 대신에 여기 장매 아파트에 동이 3동이 있다. 각각 100세대씩 거주한다. 그럼 이 사람들한테 리모델링 조합 설립하는데 찬성하나 반대하나 조합 결의를 받아야 돼요. 결의 서류가 필요해요. 자, 그 결의 서류가 어떻게 돼요? 동의를 안 하고 결의라 그럽니다. 조합 설립할 때 결의. 전체 3분의 2. 그리고 각동 과반수 결의입니다. 자, 그러면 3개동이 있으면 각 동마다 각각 100세대면은 자, 각동 과반수. 과반수는 100명 중에 과반수는 몇 명? 51명. 과반수니까, 그죠? 반 넘어야 되니까. 최소한도 50일, 전부 어느 동이든 51명 이상 돼야 돼요. 그리고 전체로 했을 때 3분의 2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전체 3분의 2 및 하는 거 맞아. 엔드죠, 그죠? 그리고 각동 과반수 결의. 자, 조합 결의입니다. 조합 결의. 전체 3분의 2 및 각동 과반수 결의. 그럼 이 조합이 나중에 리모델링 허가 신청할 때는 그때는 동의라 그래요. 조합 설립할 때 찬성하나 반대하는 거는 결의 그러고 조합이 나중에 리모델링 허가 신청할 때는 동의받는다 그래요. 그때는 전체 75%. 여기는 3분의 2는 66%지만 저거는 허가 신청할 때는 75%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뒤에 가서 보고요. 어쨌든 조합 결의는 뭐다? 전체 3분의 2 및 각동 과반수 결의. 그러고 나서 이 결의 서류를 시군구청장한테 제출해서 인가 신청한다 이거죠. 리모델링 조합은 대지 서류는 필요 없죠, 그죠?
대지는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역 직장조합이 인가 신청할 때는 대지 서류를 내는데 84, 15소 내는 거고, 일모델링 조합은 대지 서류는 필요 없고 그때 결의 서류를 낸다. 전체 3분의 2및 각동 과반수 결의 서류 제출한다. 그래서 인가 신청합니다. 그럼 인가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 봅시다. 자, 지역 직장조합이든 리모델링 조합이든 공통 서류가 있어요. 창립총회 회의록, 조합 규약, 조합원 명부, 조합장 선출 동의서, 사업계획서 누구나 공통을 냅니다. 자, 우리 도시개발조합하고 정규조합은 법인이에요. 그래서 정관 이럽니다. 근데 주택조합은 법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유자들끼리 모인 조합 규약 이렇게 말해요. 그럼 나중에 시험에 여기 4개하고 여기 하나 섞어놓고, 자, 그럼 지역 직장조합이 인가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여기 서류 4개 적어놓고, 그러면 추가로 하나 내는 게 대지 서류 내는 거죠, 그죠? 근데 대지 서류 내는 게 아니고 저 밑에 결의 서류야. 전체 3분의 2 각동 과반수 결의 서류 딱 섞어놓고, 다음 중 지역 직장조합이 인가 신청할 때 제출할 서류가 아닌 것은 결의 서류를 골라야 되죠. 결의 서류는 리모델링 조합할 때 결의 서류잖아요, 그죠? 응? 지역 직장조합은 결의 서류가 아니고 대지 서류죠, 그죠? 그럼 우리가 이거 공부할 때 이거 다 외워가지고 여기 없는 거 한 개고 이렇게 시험 못 치죠. 이런 건 어느 조합이든 다 내는 거고, 지역 직장조합은 대지 서류 내는 거고, 리모델링 조합 설립은 결의 서류 내는 건데 그걸 서로 바꿔가지고 내면 틀린다. 그죠? 요거든 간에 둘 중 하나 바뀌었는 거 그것만 알면 되죠. 그것만 딱 찾으면 답이 나온다 이겁니다. 이런 걸 누가 외웁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시험 치는 요령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지역 직장조합은 뭐 내는 거다? 대지 서류. 그 대지가 뭐요? 84, 15소. 84, 15소 갖췄다는 대지 서류를 내는 거다. 그리고 또 하나 더요. 자격 서류. 자격 서류, 어떤 자격 서류? 지역조합 같은 건 6개월 이상 거주했다는 거. 직장조합은 같은 직장의 근무자라는 거.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런 자격 서류 내는 건데. 자, 그 다음에 리모델링 조합이 내는 서류는 뭐다? 결의 서류. 어떤 결의 서류요? 전체 3분의 2 및 각동 과반수 결의. 리모델링 조합은 조합 설립하는데 찬성하나 반대하나 결의 서류죠. 자, 지역 직장조합은 대지 서류 84, 15수 내는 거고, 또 하나 자격 서류. 그 무주택자 같은 거, 그죠? 6개월 이상 거주자 이런 거. 근데 리모델링 조합은 두 가지. 결의 서류하고 기간 서류. 결의 서류는 아까 나왔지만 전체 3분의 2 및 각동 과반수 결의. 요 서류 내는 거고. 또 하나 기간 서류. 대수선은 10년 됐다는 거. 증축은 15년 됐다는 거. 이 기간 서류는 뭐죠? 건축물 대장 같은 거 내면 되겠죠. 그럼 이 주택이 10년 경과, 15년 경과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결론은 이렇게 돼요. 지역 직장조합은 대지 서류하고 자격 서류. 리모델링 조합은 결의 서류하고 기간 서류. 그러면 그렇게 복잡한 거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죠. 자, 교재 한번 볼까요? 89쪽. 맨 밑에 7번. 주택조합 설립하려는 경우 시군구청장 인가 동그라미. 그럼 여기 주택조합은 뭐죠? 주택조합 위에다가 지역, 직장 적어요. 주택조합 위에다 지역, 직장. 그리고 옆에 갈로해서 주택 마련 이렇게 써요. 주택 마련. 마련은 건설이죠. 이때는 시군구청장 인가 받아요. 그리고 다음 줄에 변경 해산도 같다. 변경 해산도 인가. 같다 이퀄 인가죠. 자, 그럼 여기 지역 직장조합 요거는 어때요? 직접 주택 마련하는 거는 인가 신청할 때 인가 신청 서류. 자, 밑에 보시면 1번, 2번 두 개 묶었어요. 84, 15소. 그럼 1번, 2번 두 개 묶어서 앞에다가 대지 서류라고 썼어요. 대지 서류. 즉 80% 사용권, 15% 소유권. 대지 서류 내야 되죠. 그 밑에 하나, 밑에 플러스 뭐야? 자격 서류. 자격 서류는 어떤 거예요? 6개월 이상 거주했다는 거, 이런 거. 아니면 같은 직장 근무자라는 거, 이런 거. 재직 증명서 같은 그런 거 내겠죠. 근데 그 밑에 맨 밑에 3번 거 봐요.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 걸로. 이거는 소유권 권은 필요 없다. 밑에다 대지 서류 X. 그죠?
이들은 자기들이 주택 짓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지 소유가 필요 없죠. 예. 자, 그 다음 오른쪽에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 자,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은 인가가 아니고 신고죠. 신고의 동그라미. 그리고 밑에 변경해산도 같다. 변경해산도 신고죠. 자, 그리고 이들은 대지 서류 필요 없죠. 자, 그 다음에 리모델링 조합. 리모델링 조합은 어떤 서류 냅니까? 1번, 2번 두 개 묶어서 앞에다가 결의 서류. 결의 서류입니다. 자, 결의 서류 밑에다 플러스 해가지고 하나 더 기간 서류. 그럼 기간 서류는 옆에 관료해서 대수선 10년, 정축 15년. 이게 기간 서류죠. 그럼 결의 서류는 어떻게 돼요? 1번에 전체 3분의 2. 바로 위에 각동, 과반수. 그리고 중간에 와 동그라미. 그럼 두 가지 다 맞아야 되죠. 각동, 과반수, 각각 과반수 이상 되고 전체로 했을 때 3분의 2 이상이 돼야 되죠. 그 결의 서류를 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간 서류 같이 내는 거죠. 그 동그라미 1번에 각동, 과반수, 와 전체 3분의 2 결의. 이게 결의 서류죠. 근데 주택단지 전체를 볼 때 한 동만 만약에 리모델링, 동이 3개 동인데 한 개 동만 리모델링 한다면 그 동의 동그라미. 그 동 3분의 2 결의. 이때 3분의 2지 과반수 아니죠? 왜? 한 동만 있으면 그 한 동이 전체잖아요. 그죠? 그죠? 동이 여러 동 있으면 각 동 과반수면 전체 했을 때 3분의 2인데 동이 하나밖에 없으면 그 동이 3분의 2 이상 돼야 되죠? 이때 3분의 2지 과반수 그러면 안 된다. 자, 그러면서 기간 서류 냅니다. 그럼 2번은요, 이거는 리모델링 착수동인데 이거는 리모델링 허가동입니다. 이건 결의동의가 아니고요. 동의 위에다 허가라고 써, 허가. 그럼 1번은 조합 설립이고 2번은 리모델링 허가 받기 위한 동의죠. 이때는 동의라 그럽니다. 동의. 1번은 저 위에 동의요건, 동의요건이라 안 하고 결의라 그래요. 1번은 결의고 2번은 동의입니다. 조합 설립할 때는 결의라 그러고 리모델링 허가 신청할 때는 동의라 그래요. 그럼 조합 설립해가지고 이제 등록 사업자하고 같이 리모델링 허가 신청할 때는 자, 동별, 자, 각동 50%와 전체 75% 동의. 그리고 동만 할 때는 그 동 75% 동의. 요거 아래 위로 구분하세요. 이해됩니까? 밑에 거는 리모델링 허가 신청할 때는 자, 3분의 2가 아니고 75%, 4분의 3이죠. 그죠? 자, 이렇습니다. 아까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만약에 조합 설립 안 하고 입주자들이 또는 입주자 대표가 리모델링 허가 신청할 때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전원의 동의가 사실 힘들죠. 근데 조합 설립해가지고 하면은 요 정도 동의만 받으면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겁니다. 얼마죠? 각동 50%와 전체 75% 동의. 아, 그러니까 조합 결의 요건하고 리모델링 허가 동의하고 그거 두 개를 비교해서 확실히 구분하시라 이겁니다. 그걸 연습해야 돼요. 자, 이번에는 조합, 리모델링 조합, 그 옆에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 자, 조합 설립할 때 조합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 그 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팔고 나가라. 시가로 팔고 나가라 할 수 있다. 자, 다음 줄.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취득한 자.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자, 갑일 리모델링 조합 설립에 찬성해서 결의에 찬성했어요. 그러고 나서 을한테 팔았습니다. 그럼 을은 나는 찬성한 적 없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취득한 자도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당연한 이야기죠. 자, 그리고 맨 밑에 가봐요. 조합 설립 인가 취소. 주택조합이 다음 하나에 해당 조합 설립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번 거짓 부정 인가. 2번 법 명령 처분 위반. 당연히 조합 설립 인가 취소할 수 있다겠죠. 그죠? 자, 그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주택조합이 설립인가 받으면 요거 설립인가 취소해야 돼.
주택조합 설립만 하면 끝납니까? 주택조합 설립인가 받고 나서 실제 주택을 지어야 되겠죠. 그럼 지으려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조합 설립인가 받고 몇 년이 지나도록 사업계획 승인 신청 안 한다. 그럼 조합 설립하는 의미가 없죠, 그죠? 설립인가 받은 날로부터 몇 년? 2년. 주택법인에 2년이 많아요. 2년. 잘 생각 안 하면 2년 그런데 2년 내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야 한다. 아니하면 2년 지나도록 사업계획 승인 신청 안 하면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재량 취소가 많아요. 자, 그리고 주택조합은 반드시 누구하고? 등록사업자와 같이 지어야 되죠. 공동사업주체죠. 근데 조합주택을 지어야 되는 땅이 등록사업자가 집 지으려고 택지, 그 중에 공공택지, 민간택지인데 공공택지를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 공공택지를 조합주택 건설 용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자, 뭐 의미 더 생각하지 말고 아니 된다 알아두시면 돼요. 자,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하고 같이 짓는데 등록사업자가 택지를 가지고 있는데 공공택지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 공공택지를 조합주택 용지로 사용하자. 그러면 안 된다. 아니 된다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교재 한번 볼까요? 맨 위에 91쪽 맨 위에 셋째 줄에 설립인가 몇 년? 2년 동그라미. 2년 내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야 한다. 다음 줄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가 소유하는 공공택지를 주택건설 대지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아니 된다 밑에다 할 수 있다. X. 할 수 있다 하면 안 되고 아니 된다 하시게 돼요. 자, 3번 우선 공급. 자, 주택조합 건설한 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자, 지역조합, 직종조합이 조합주택을 지었습니다. 그럼 조합원한테 우선 공급하겠죠, 그죠? 만약에 100세대를 지었다. 조합원이 50명이다. 그럼 50명한테 우선 공급하고 남은 것을 일반 공급하는 거죠. 네. 근데 리모델링 조합은 제외. 관로 속에 밑줄. 리모델링 조합은 조합원이 공동주택 소유자죠. 그럼 이 사람들이 300세대에다가 추가로 30세대를 더 지었다. 그럼 이 건설한 주택을 우리끼리 30세대, 그죠? 나눠 가지자. 그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럼 리모델링 조합, 주택조합은 제외한 건 밑에 우선 공급 불가죠, 그죠? 우선 공급 X, 우선 공급하면 틀립니다. 자, 그 다음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하여 설립한 직장조합.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직장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줄자 보세요. 자, 수원의 삼성전자의 무주택 근로자들이 신고하고 직장조합을 설립했다. 근데 수원시에서 국민주택 짓는 건설업체가 지어진 국민주택을 그 직장조합의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그런 목적으로 설립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선 공급 안 되는 건 누구다? 리모델링 조합만 우선 공급 안 되는 거다. 자, 교체 신규 가입. 조합원이었다. 그럼 조합원은 언제 조합원이 돼요? 설립인가를 받으면 조합원이 됩니다. 자, 조합원을 모집했죠. 모집할 때는 54 신공, 50% 사용권 신고, 공개 모집했죠. 그럼 조합원을 다 채웠다. 건설 예정 세대수의 50%이상, 그리고 최소한 20명 이상. 그럼 모집을 했으면 그 다음에 인가 신청을 하죠. 자, 그러면 조합원이 원래 발기인에다가 추가로 조합원 다 해가지고 인가 신청합니다. 인가 신청할 때 각종 서류 내가지고 시군구청장한테 인가를 받아요. 그럼 조합 설비 인가를 받은 순간에 조합원 지위가 확정되는 겁니다. 그죠? 시군구청장한테 인가 받은 순간, 인가 신청할 때 조합원 명부를 제출하거든요. 그리고 시군구청장 인가해주면 그 순간에 조합원 지위가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조합 설립 인가 받은 후에는 그 조합원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거나 새로 다른 사람을 신규 가입하게 하거나 할 수 없다. 이게 원칙입니다. 설립 인가 받은 때 조합원 지위 확정되니까 그 후에는 교체 신규 가입할 수 없다. 이게 원칙이다. 근데 예외가 있겠죠? 법으로 이런 경우에는 교체 신규 가입할 수 있다. 예외가 있다는 겁니다. 즉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주택 공급 받는 건데 법으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는 교체 신규 가입 가능하다. 자, 어떻게 돼 있어요? 설립인가 후에는 조합원을 교체 신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근데 예외로 다음 경우에는 교체 신규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자, 첫째는 추가 모집 승인 받아요. 조합원이 건설 예정 세대수가 100세대인데 조합원이 처음에 50명 모였어요. 50%. 그래서 인가를 받았는데 그 후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도 조합원 좀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응? 조합원 하고 싶다고 자꾸 요청이 들어온다. 그래서 모집 주체가 시군구청장한테 추가 모집 승인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시군구청장이 20명 추가 모집 승인을 해줬어요. 그럼 어쨌든 행정청에서 인정한 거죠, 그죠? 그럼 이때는 새로 20명을 신규 가입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추가 모집 승인 받은 경우에는 새로 신규 가입시킬 수 있다. 근데 그게 건설 예정 세대수 범위 아니라 그래요. 자, 보세요. 100세대 건설 예정인데 현재 50명인데 추가로 20명은 되겠지만 추가로 70명 됩니까? 집은 100채밖에 안 짓는데 조합원이 120명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 아무리 많아도 건설 예정 세대수 100세대 범위 안에서만 추가 모집 승인이 된다. 그게 건설 예정 세대수 범위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 경우는 결혼 발생, 빠진 인원만큼만 채울 수 있다. 그게 다음, 첫째, 조합원 사망. 자, 조합원이 50명이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망했어요. 그럼 만 나오면 49명밖에 안 되죠, 그죠? 그 한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채울 수 있다. 둘째는 입주자 지위가 양도, 증여, 판결 등으로 법으로 인정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그때는 조합원 지위를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 있다. 근데 이게 바로 되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사업계획 승인 받은 후에 지위를 양도할 수 있어요. 인가 받자마자 바로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나중에 직접 주택 짓겠다고 사업계획 승인 받은 이후에 법적으로 양도, 증여, 판결 등으로 변경할 때는 그 조합원을 양수한 자에게로 그렇게 지위를 바꿀 수 있다 이겁니다. 셋째는 무자격자 판명. 집이 있으면서 없는 것처럼 속여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 나중에 무자격자 판명되면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을 교체하는 거 가능하다 이거죠. 그리고 탈퇴. 50명 가운데 2명이 탈퇴했어요. 조합은 안 하겠다. 그럼 두 사람 빠졌죠? 그 빠진 만큼 다른 사람 채울 수 있다. 근데요, 여기 5개 가운데 요거 위에 있는 3개는 그 인원이 얼마든 간에 그냥 빠진 인원만큼 채울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2개, 요거는 그것 때문에 건설 예정 세대 50% 미만 됐을 때만. 자, 무슨 이야기? 만약에 건설 예정 세대수가 100세대인데 현재 조합원이 70명이었다 이겁니다. 근데 두 사람이 탈퇴했어요. 68명이죠. 그것도 건설 예정 세대수 50% 이상이죠. 이때는 그냥 68명 가야 돼요. 새로 교체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조합원이 만약에 50명이었다. 두 사람 탈퇴했어요. 48명 됐죠. 건설 예정 세대 50% 미만이죠. 이때는 다른 사람은 교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탈퇴했을 때는 50% 미만 됐을 때만. 또 하나 더. 건설 예정 세대수가 변경된 거. 자,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가 100세대였는데 조합원이 현재 50명이었어요. 그럼 딱 100분의 50 이상 됐죠. 근데 건설 예정 세대수가 120세대로 변경됐어요. 그러면 다시 계산해보니까 120명의 50%는 60명이잖아요. 근데 현재 50명밖에 없죠. 그럼 새로 10명 신규 가입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요, 탈하고 주 이거 두 개는 그것 때문에 건설 예정 세대수 50% 이상일 때는 교체 신규 가입 못하고 그대로 가야 되고 50% 미만 됐을 때는 교체 신규 가입 가능하다. 자, 그럼 이거 아주 어려워 보이죠? 요거 가지고 외우면 쉬워요. 자, 추가 모집 승인, 사망, 양도 증여 판결, 무자격자 판명, 탈퇴,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 변경, 추사, 양무, 탈주. 자, 시험 칠 때 세로로 추사, 양무, 탈주 6개 적어 놓고 그때 탈주 요거는 50% 미만 됐을 때만 50% 이상 되면 교체 신고가 못하고 50 미만 됐을 때만 교체 신고 가입 가능하다. 됐죠? 여기서 시험에 나와요. 이거는 나오면 무조건 그죠? 교체 신고 가입 된다 보고 50 이상이든 미만이든 다 되고 요거 두 개는 50 미만. 그럼 시험 칠 때는 추사양무 탈주 6자 적어놓고 그때 두 개만 탈주만 50 미만 딱 적어놓으면 되죠. 그죠? 여기에 기출 문제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보시면 돼요. 자, 교재 보죠.
91조. 설립인가 후에는 교체 신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밑줄자 것이요. 근데 추가 모집. 자,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 범위에서 추가 모집 승인 받은 경우에는 추가 모집할 수 있다. 자, 건설 예정 세대수 범위 아니죠, 그죠? 추가 모집은. 건설 예정 세대수가 100세대인데 현재 50명이다. 그럼 추가 모집 20명은 되겠지만 추가 모집 70명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추가 모집에 따른 주택조합 변경 인가 신청 갈로. 이거 아까 저기서 제가 설명하려 했던 거 이거네요, 그죠? 그럼 보세요. 원래 조합 설립 인가 받을 때 조합원이 5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20명 추가 모집한다는 거죠. 그럼 인가 내용이 바뀌는 거잖아요. 인가 받은 후에 20명 추가 모집하겠다. 자, 보세요. 인가 받을 때 조합원이 50명이었어요. 근데 인가 후에 20명 추가 모집한다고 합니다. 그럼 어쨌든 인가 내용이 바뀌었죠. 50명에서 70명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아무리 늦어도 언제까지 해야 된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밑줄 짜고요. 조합인가 받고 나서 나중에 주택 짓겠다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잖아요, 그죠? 그럼 조합원 바꾸고 싶으면, 추가 모집하고 싶으면 아무리 늦어도 사업계획 승인 전까지 해야 된다. 사업계획 승인 나고 나면 안 된다. 사업계획 승인 나면요, 주택을 얼마 짓겠다는 물량이 딱 정해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 후에는 추가 모집이 안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 사업계획 승인일까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자, 그 다음 오른쪽에 다음 사유. 결혼 발생 범위에서 충원할 수 있다. 밑줄 짜고요. 자, 1번에 사망의 사 동그라미. 2번 양도 정립 판결 양 동그라미. 3번에 탈퇴의 탈 동그라미. 4번에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 변경 주 동그라미. 5번에 무자격자 판명 무 동그라미. 근데 3, 4번 두 개 묶으면 공통점이 50% 미만이죠. 그거 두 개 밑줄. 그러면 이걸 순서를 살짝 바꿔서 왼쪽에다가 저거 추, 사, 양무, 탈주 6자 딱 적어요. 추, 사, 양무, 탈주. 그리고 맨 끝에 두 개만 50% 미만 이렇게 적어요. 탈주만 50% 미만. 그리고 추는 앞에 페이지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조합원 교체는 추사양무 탈주 적어가지고 요거는 건설 예정 세대수 범위, 나머지는 전부 결혼 발생 범위야. 그리고 맨 끝에 탈주는 50% 미만일 때만, 예, 그렇게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다음에 연습하시고, 그 밑에 조합원은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음 줄, 비용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그 정도. 그게 좀 중요한 거고. 총회. 총회가 뭐죠?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거죠. 도시개발조합, 정비조합, 주택조합 모두. 그럼 주택조합에서 총회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총회에서 다음에 여러 가지 사항을 의결한다. 그럼 총회는 모든 걸 다 의결할 수 있어요. 근데 조합원 전원이 자주 멀 수가 없죠. 그래서 좀 덜 중요한 거는 대의원들 뽑아서 대의원회를 구성해서 대의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 총회는 다 할 수 있고 대의원회는 그 중에 덜 중요한 것만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 다음에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자, 조합 규약 변경, 자금 차입, 계약 체결, 시공자 선정, 공사 계약 체결, 임원 선임, 사업비 조합원별 분담, 조합 해산, 이건 전부 중요하죠. 이런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총회에서 의결해야 된다. 대의원에서 의결할 수 없다. 근데 이거 못 외우죠? 이거 다 읽을 시간도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시험에 24회, 25회 시험에 뭐라고 나왔냐? 여기 4개에다 이거 하나 섞어놓고 주택조합 총회에서 의결할 사항이 아닌 것은 주택 상환 사채 발행 방법 변경 X, 이거 고르는 문제가 시험에 24회 때 나왔어요. 주택 상환 사채는요, 주택 상환 사채 팔고 돈 빌려 쓰고 나중에 갚을 때 건설한 주택으로 상환하는 겁니다. 이 주택 상환 사채는 누가 발행합니까? 주공하고 등록사업자만 발행해요. 그럼 주택조합은 주택 상환 사채 발행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조합의 총회가 의결한다는 건 말도 안 되죠. 그죠? 그런 문제가 시험에 그럼 시험에 나올 때 출제위원이 이거 외우고 거기 없는 거 골라라 이게 아니고 주택상환사채는 처음부터 주택조합은 발행하는 자가 아니다. 그래서 주택총회 의결사항이 아니다. 이거는 문제가 시험에 나왔다. 그 말입니다. 자, 거기 보세요. 총회 의결사항에 자, 요거 찾아봐요. 조합규약 변경. 몇 번요? 1번 밑줄. 또 시공자 선정 공사 계약 체결 5번 밑줄. 시험에 나왔던 지문요. 자, 그래 놓고 맨 밑에다가 9번 밑에다 적어요. 주택 상환사채 발행 방법 변경. 조합총회 의결사항 이다 아니다? 아니다. X. 그게 24회입니다. F24. 자, 그러면 왜? 옆에 주택상환사채 밑으로 화살표해서 누구만 발행한다? 주공, 등록사업자만 발행. 주택상환사채는 주공하고 등록사업자만 발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주택조합총회에서 의결할 사항이 아니죠. 그 문제가 시험에 나왔다. 그럼 나머지는 읽지 마세요. 자, 넘어갑니다. 자, 93쪽. 뭐, 임원 결격 사유 있는데 그런 건 다 무시하고요. 총회 출석 의결, 이거 다 무시합시다. 그죠? 넘어가고. 좀 덜 중요한 건 놔두고요. 임원 결격 사유 생략합니다. 이런 거 나중에 시험에도 그 나온 적도 없고요.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업 종결 해산 그래가지고 93쪽 맨 밑에 보세요.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는데 일정 기간 내에 사업을 하지 않으면은 자, 사업 종결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조합 해산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자, 사업 종결 봅시다. 93쪽 조합원 모집 신고 2년까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오른쪽에 3개월 이내에 총회 의결을 거쳐서 조합 사업 종결 여부 결정 밑줄 잡고요. 몇 년 될 때까지? 2년 동그라미. 보세요. 조합원 모집 신고하고 나서 그 다음에 조합 인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해놓고 일정 기간 내에 조합 설립 인가를 안 받는다. 그럼 이거 없었던 걸 하자 이겁니다. 몇 년? 2년 될 때까지 인가를 받지 못하면 3개월 이내에 총회 의결을 거쳐서 조합 설립, 종결 여부 결정, 사업 종결 여부 결정합니다. 그럼 아직까지 조합이 해산된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2번 가봐요. 94쪽에 2번.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인가 동그란 몇 년? 3년. 3년 될 때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역시 3개월 이내에 총회 의결을 거쳐서 해산 여부 결정. 이때는 조합이 해산돼 버리죠. 자, 그럼 결국은 2년, 3년이죠. 자, 모집 신고하고 2년 될 때까지 인가 못 받으면 사업 종결되죠. 사업 종결. 그러면 인가 받고 3년 될 때까지 사업계획 승인 못 받으면 해산하죠. 그죠? 3개월 이내는 공통이니까 그런 거 무시하고 2년 될 때까지 인가 못 받으면 사업 종결. 인가 받고 3년 될 때까지 사업 승인 못 받으면 자, 조합 해산. 예. 문제집에 아직 시험 문제는 안 나왔는데 문제집에 나와요. 그죠? 그 정도 두고. 자, 그러면 업무 대행 생략하고 넘겨보세요. 뒷페이지. 그 밑에 보면 뭐 감독, 회계감사 이런 거 다 무시하고요. 리모델링으로 가보자. 아까 우리 리모델링 정리는 봤죠? 리모델링은 대수사는 10년, 정축은 15년 이상 경과가 될 것 기타 리모델링. 재건축이 옛날에 길어지다 보니까 리모델링이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이 도시 전체로 서울시장이 서울시 전체로 재건축이 늦어졌으니까 리모델링 기본계획. 그래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도시 전체에 걸쳐서. 그러면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정의는 필요 없고요. 우리 왜 국계법의 도시 기본계획 그러듯이 이 도시 전체에 걸쳐서 리모델링 기본계획 누가 수립합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시장. 대도시는 인구 50만 이상이죠. 특공대 시장이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일반 시장은 수립자 아니고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부터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자입니다.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우리 국계법의 계획 3가지, 광역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 이거는